안녕하십니까, 고현 강사 지창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영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수능 특강 저도 이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올해 표지는 되게 서정적이긴 한데 듀나 프렌즈라고. 이 듀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게 듀나가 EBSI를 한글로 치면 듀나가 돼요. 그래서 듀나 프렌즈라고 이렇게 올해 지금 수능 특강이 나왔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 특강 두께가 두껍죠. 지금 여기 해설지를 빼고 나면 지금 문학 기준으로 해설지를 빼고 나면 대충 한 335페이지, 336페이지 정도 되네요. 336페이지. 많은 작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작품 수를 세다가 뭐 이제 하나 둘 정확하게 좀 세보려고 하다가 그냥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보통 한 130에서 40작품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 교재 안에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교재 안에 보면 교과서 개념학습이라고 앞에 있는 이 개념학습 부분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보면 뭐 적용학습, 마지막에 실전학습까지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EBS 교재를 왜 해야 되는지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EBS 교재, 제가 이제 EBS 무슨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EBS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왜 연계 교재를 해야 되냐면, 일단 지금 각 학교의 1학기 내신은 대부분 다 여기는 이 수능 특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몇몇 학교는 EBS 교재가 아니라 교과서나 혹은 여타 다른 교재로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뭐 이를테면 수능 기출 문제로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뭐 언어 매체나 화법과 작문 교과서로 나가는 학교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사실 뭐 각 지역마다 몇 개 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다 여기는 이 수능 특강으로 내신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1학기 때 잘 해야 뭐 사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2학기 때 수시를 쓸 때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어쨌든 수시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신 대비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도 이 수능 특강을 풀어야 되고요. 사실은 이 수능 특강을 풀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6월과 9월과 수능에 여기는 이 작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 6월과 작년 9월과 작년 수능에 각각 EBS 교재가 몇 작품이 나왔냐면 모두 7작품 중에서 4지문이 연계가 됐고요. 7지문 중에서 3지문이 연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능 가서도 7지문 중에 3지문. 그래서 모두 10지문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 10지문 중에서 9지문이 수능 특강에서 나왔어요. 수능 특강에서.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 한 130지문 정도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이 수능 특강 안에. 강의 수로 치자면 뭐 대충 한 90강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시나 갈래복합 이런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이 아니라 가나에서 2작품, 3작품씩 들어있으니까 작품 수가 좀 많겠죠. 그래서 한 130지문 정도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9지문 정도면 저는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특강 문학의 경우에, 이제 문학 작품의 경우엔 어쨌든 작가가 아닌 이상은 그 작품을 가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수능에 출제하는 출제 원리는 가공된 작품을 넣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작품을 넣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사항이 생기죠. 선생님, 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소설은 다른 부분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EBS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소설을 수능 특강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고 갈등하는 인물이 누구고 누가 주인공이고 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수능 시험날 그 작품을 보고 다른 장면을 본다 하더라도 이미 주인공을 알고 있고 갈등하는 인물이 알고 있고 그 갈등의 내용이 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읽는 거랑 아예 난생 처음 그 작품을 독해하는 거랑은 독해 차이가 생기죠. 게다가 이제 수능 특강 독서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EBS 교재에 나왔던 그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왜 배경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마 저 말고도 많은 영상에서 아마 나왔을 겁니다. 배경식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배경식을 수능 특강을 통해서 이미 획득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무래도 그 화제를 읽고 정리하고 읽어가는 과정에서 독해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아무래도 그냥 처음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수월함 때문에 시간이 아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EBS 연계 교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크게 둘로 나눌게요. 먼저 이제 수능 특강이 있어요. 여기는 이 수능 특강 교재는 다시 3권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문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가 있고요. 문학이 있고요. 독서가 있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이 3권의 교재 중에서, 일단 문학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은 필수. 얘는 무조건 해야 된다.
문학은 무조건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첫 지문부터 끝 지문까지 이를테면 맨 앞에 있는 교과서 개념학습부터 마지막에 있는 실전학습까지 여기는 이 작품들은 무조건 한 번은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때문은 내신 때문이지만 수능에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면 이 작품을 아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학은 무조건 필수로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독서는 저는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해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선택이란 그 교재를 하냐 마냐의 선택이 아니라 이 교재를 하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독서는 거기 있는 전지문을 다 굳이 다 풀 필요가 없다. 그게 맞죠. 왜냐하면 소재만 활용되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독해법, 내가 확실한 어떤 읽기 능력, 내가 확실한 어떤 문제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굳이 그런 배경식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만 배경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어떤 지문들이 있죠. 이를테면 경제라든가 법 혹은 과학이나 기술처럼 난이도도 정말 높고 여기서 이 지문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법한 배경식이 필요한 요 지문들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인문도 있고 예술도 있고 다른 지문도 여타 등등이 있겠지만 그 지문들보다 이런 지문들은 무조건 한번 풀어보는 게 낫지 않냐.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년 6월에 뭐가 나왔냐면 PCR 검사에 관한 게 나왔어요. 작년 6월에. 그 PCR 검사는 과학 지문에 들어있던 거고 그 과학 지문에 있는 PCR 지문이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PCR 검사 기술이라는 게 뭐가 다른 게 없잖아요. 무조건 그 기술 그대로기 때문에 그 수능 특강에 있는 PCR 기술을 이미 익혀놨다면 6월 평가원의 PCR 지문은 좀 쉬웠겠죠. 이를테면 수능으로 치자면 브레이턴 루즈 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경제 수능 완성에 나왔어요. 수능 완성에. 그러니까 수능 완성 1강 첫 회, 그러니까 수능 완성 실전편 1회의 세 번째 비문학 지문이 바로 그 지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브레이턴 루즈 체제를 공부를 한 친구들은 고정환율제나 변동환율제는 이미 공부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좀 더 편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 중에서 일부 이런 지문들은 선택적으로 무조건 풀어야 되겠다.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선택 과목은 굳이 수능 특강은 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화법과 작문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말 선택 과목 교재가 학교에서 내신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굳이 여기는 이 수능 특강 선택 과목을 굳이 풀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정말 기출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아니면 시중에 나오는 어떤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시중에 나오는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의 선택 과목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 중에서 단 언어와 매체의 경우 중 문법 문제에 해당하는 구간은 푸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어쨌든 선택 과목은 문제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쨌든 그 공부가 훨씬 더 많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나 독서도 공부의 양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이 선택 과목의 공부의 양이 말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선택 과목에서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기출문제만 풀 것이 아니라 수능 특강에 나온 문제도 같이 풀어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선택 과목 중에서 한다면 화법과 작문은 정말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언어와 매체 중에서 문법 정도는 풀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수능 특강은 이렇게 두 권은 풀고 여기 있는 건 선택적으로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아마 말쯤에 수능 완성이 나올 겁니다. 여기는 이 수능 완성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와요. 이건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모의고사를 가지고 시간 맞추는 연습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 맞추는 연습, 실전 연습을 위해서라도 여기는 이 수능 완성은 풀어보는 게 맞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풀어보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은 여기는 세 권 중에서 여기는 이 두 권은 무조건 풀어주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문학은 무조건 다 풀고 독서는 선택적으로 풀면 된다. 선택 과목 교재는 화법과 작문은 굳이 풀 필요 없고 언어 매체에서 문법 정도만 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은 모의고사 형식이니까 실전 연습용으로라도 한번 풀어보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수능 완성은 6월 말쯤에 나올 건데 그때는 이제 기말고사 시험하고 이제 맞물렸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능 완성은 7월에서 한 8월경에 7, 8월 중에서 풀면 되고 수능 특강에 비하면 수능 완성은 양이 훨씬 적어요. 모의고사 한 6회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6회분이니까 일주일에 한 회 정도만 풀어도 6주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7월 중순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남과 동시에 수능 준비한 셈 치고 일주일에 한 회씩 풀고 정리하고 한 회씩 풀고 정리하면 6주 안에 끝나니까 반드시 9평 전까지 여기는 이 친구를 그렇게 끝내주시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학은 아까 전에 지문 숫자가 많다 그랬어요. 제가 수능 특강 문학은 무조건 다 푸는 게 좋다. 필수로 다 푸는 게 좋다. 그래서 얘는 다 푸는 게 좋은데 여기는 이 문학 지문은 기본적으로 내신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좀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내신 공부한다는 말은 일단 지문에 대한 독해나 해석은 당연히 돼야 되고요. 소설의 경우에는 전체 줄거리도 판단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나 소설로 조금 크게 나누면 시는 그 작품을 여러 차례 분석하는 것이 좋고 소설은 되도록이면 전체 줄거리 중심으로 해서 내용 파악을 조금 해두시는 게 내용을 조금 파악해 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내신 공부하는 셈 치고 하는데 유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이제 아마 2월 지금 제가 알기로 2월 16일인가에 아마 출간 예정일 텐데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라고 수특 사용 설명서라는 교재가 EBS에서 나와요. 그래서 EBS에서 나오는데 이 EBS에서 나오는 이 수특 사용 설명서는 그 지문을 다 분석을 해놨어요, 벌써. 게다가 이것이 변형되면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거라는 그 출제 포인트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가성비상 시중에 팔고 있는 어떤 교재보다도 괜찮다. 게다가 시중에 팔고 있는 어떤 교재보다 정확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거 분명히 평가원에서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왜 평가원에서 감수하냐면 자기네들이 낸 문제하고 여기는 수특 사용 설명의 내용이 너무 설명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에 이렇게 되면 EBS도 망하고 평가원도 망해요. 왜냐하면 이 수능 특강은 어쨌든 평가원에서 감수를 해놓은 부분이라 여기서 너무 다른 부분이 나온다. 너무 지금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나온 어떤 교재보다도 여기는 EBS 수특 사용 설명서가 괜찮다. 그러니까 해석이 믿을만하다기보다는 평가원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해줄 것이다. 거기서 잘못된 개념이 있다면 아마 그 문제를 출제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옮겨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가 나오면 이 친구를 여기다 이렇게 옮겨가지고 한 권으로 단권화시키는 과정으로 단권화해서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시기별로 이제 언제 하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그냥 문제집이다 생각하고 푸세요. 문제집이라고 생각하고 풀이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 친구를 이를테면 지문 하나하나마다 기출문제 분석하듯이 문단별로 요약한다거나 아니면 문단별 구조들을 그려본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얘는 문제집처럼 풀면서 오답정리 정도만 하시면 돼요. 오답정리 정도만 하시면 된다. 다만 잘 들어보세요. 다만 제가 선택하라고 한 건 아까 전처럼 어려운 내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위주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경제나 법이나 과학이나 기술처럼 어려운 지문 위주로 하면 되는데 얘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지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지금 여기 지문에 들어있는 내용을 배경 지식화하는 겁니다. 배경 지식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배경 지식화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용을 정리하는데 문단별로 요약을 하고 문단별로 구조를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배경식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을 이를테면 사탐이나 과탐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사과탐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개념을 좀 정리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거기 환율의 원리가 나와요. 그러면 그 환율이란 게 어떤 원리로 어떻게 환율이 계산되는지, 이를테면 환율이 이제 체제가 뭐 이를테면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뀌었다고 하면 고정환율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 변동환율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요거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얘는 지문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모르면 인터넷을 통해 찾고 또 모르면 뭐 예를 들면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인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해 가면서 정리를 좀 한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문학은 내신 공부예요. 지문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습서를 통해서 단권에서 정리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독서 지문은, 여기는 독서는 그게 아니라 여기는 문제집처럼 배경 지식화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을 차곡함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하되 그 안에 있는 지문들을 되도록이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 자, 보세요. 지금 이제 2월 중순입니다. 지금 2월 중순이고요. 자, 그럼 2월 중순 가서 3월 있고, 그 다음에 4월 있고, 그 다음 5월 있고, 그 다음 6월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은 대략적으로 한 130지문 정도 됩니다. 문학은 대략 한 130지문 정도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독서는 대충 한 뭐 6에서 70지문 정도 돼요. 70지문 정도 됩니다. 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지문 중에서 여기는 이 지문 개수가 130지문 되는데 그 중에 아까 했던 것처럼 지문 개수가 130개인 거고 강으로 치자면 대략 한 90강 정도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목차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목차 내용대로 하자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교과서 개념학습이 모두 9강이고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가 12강, 현대시가 12강, 고전산문이 12강, 현대소리 12강, 그 다음에 여기 극수필이 모두 10강, 갈래복합이 12강,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실전학습이 모두 하나, 둘, 4지문씩 4지문씩 3개, 12지문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이 강이라는 건 뭐냐면 한 강에 한 지문인 거예요. 한 강에 한 지문인데 아까 했던 것처럼 지문 수는 왜 130개가 정도 되냐? 요거는 가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여기는 요렇게 합치면 60지문. 갑자기 수학을 하게 되네요. 22에 9개니까 91가 되겠네요. 맞죠? 그죠? 대충 90강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략 한 90강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90강 정도를 하루에 2지문씩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루에 2지문 정도는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정리는 말고 한 2지문 정도를. 그러면 문학을 하루 2지문, 문학을 하루에 2지문 정도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독서는 아까 전에 한 7, 80강 된다 그랬는데 아직 독서는 지금 출간되지 않아서 제가 목차가 없는데 대략 한 7, 80강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경제, 법, 과학, 기술 정도만 빼고 나면 아마 대충 한 45지문에서 50지문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45에서 50 정도 되면 하루에 한 지문 정도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곱하기 45일 그 다음에 곱하기 45일을 하면 대충 필요한 정도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풀면 45일이면 딱 3월과 4월 경계 요 선까지는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매일매일 2지문씩 푸는 거예요. 독서는 매일매일 한 지문 푸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한 부분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시기는 문제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오답 정리 정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한번. 하루에 3지문 푸는 거예요. 문학 2지문, 독서 1지문.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아니, 고3인데 매일매일 3지문도 못 풀어요? 매일매일 3지문씩 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지문, 1지문 정도 풀어서 45일, 45일 정도 하면 3월 말이면 무조건 1회 독이 끝나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회 독을 끝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통은 이제 저도 재수학원에서 재수생 가르치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수능 특강을 학교에서 내신으로 다뤄준 것만 풀고 나머지는 풀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다 풀지 못한 채로 수능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랬다가 한 번 지문이 나오면 그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 번은 끝낸다. 이해되죠? 한 번은 끝내는 거예요. 지금 학습 때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월, 여기는 이 4월은 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
그러면 이제 이 시기에 이제 2회독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2회독을 시작하냐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부터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부터 먼저 정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아까 수능특강 사용설명서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이용하시고 독서도 수능특강 사용설명서가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문단별 요약은 아니더라도 지문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리한다. 거기에 많이 할 수 있으면 플러스 알파 더해주면 좋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중간고사를 본다. 어차피 중간고사 시험 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이 5월 동안은 시험 범위 외에 해당하는 지문을 정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 잘 들으세요. 6월 평가원 시험은 시험 범위가 수능 특강 전범위입니다. 수능 특강 전범위예요. 어차피 6월 평가원 제대로 보려면 수능 특강 무조건 6평 전에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나누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먼저 1회독을 끝내고 요렇게 반반으로 나눠서 2회독을 끝낸다. 그러면 이때 1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2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6편 끝나고 나면 다시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건 다시 이렇게 복습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복습을 하면 이렇게 해서 2회독을 1학기 안에 끝낼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말고사 끝나고 수능 완성으로 넘어갔다가 9편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가지고 그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년이 끝나요. 어때요?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해서 여기는 이 지문을 45일 만에 끝낼 수만 있다면 뭐 길어도 46, 7일 만에 뭐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어서 4월 첫 주, 두 번째 주까지 끝낼 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내신 대비와 함께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대비가 가능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해주는 과정이 중요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학은 무조건 다 푸셔야 돼요. 독서는 그 중에 일부만 푸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1회독을 무조건 중간고사 시험 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끝내야 된다. 한 번은 다 풀고 문제집처럼 한 번은 다 풀고 내용 정리는 시험 범위와 물려서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이거를 처음부터 내용 정리를 하고 처음부터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뭐 하게 되냐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EBS 교재 중에서 내신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 그 모든 게 다 지문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EBS 교재를 끝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EBS 수능특강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영상으로 EBS 수능특강 문학 전지문 해설 강의 작년에 다 찍었거든요. 첫 지문부터 마지막 끝 지문까지 모두 다 촬영해서 우리 영상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특강 전지문 해설 강의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 그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수강생 친구들은 다 홈페이지에서 어느 때고 무료로 이제 이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해드릴 거니까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도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코로나가 지금 점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증상은 점점 약화돼 가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병이라는 건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게 수험생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거고요. 아마 다음 영상은 수능특강 전지문 해설 강의 시작일 겁니다. 다음 강의로 한번 제가 찾아뵙겠고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